1번입니다. 두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2b래요. 그러면은 b에다가 2배해서 여기 더해주는 거니까 바로 위에다가 2배한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2개 하면 x제곱, 그 다음에 4xy이기 때문에 2개 더해준 4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입니다. 2번은 여기에 잘 보니까 허수단위 i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등식을 만족시키는 xy를 구하는 건데요. 잘 보시면 허수단위에 집중을 해보면 여기에 i랑 y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i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y가 2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뒤에는 1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해주면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원소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니까 일단 3을 동그라미를 쳐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이 8이 되려면 또 겹치는 원소가 뭐가 돼야 돼요? 1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5가 돼야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자 요거는 사실 npr과 ncr 사이의 관계 즉 여기에 r팩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었겠죠. n자리가 지금 r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팩 즉 6입니다. 자 5번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이다. 허근이면 뭐 생각해야 돼요? d가 0보다 작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8이랑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연수 a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a는 최대 7이라는 거. 답은 4번에 있네요. 6번입니다. 6번은 a-b, ab 곱한 게 주어졌을 때 세제곱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이 친구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 알고 있던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은 바로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의 세제곱에 3분의 1, 2 곱하니까 8 플러스 2여서 10이겠죠? 답은 3번이네요. 7번은 보니까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니까 f 따라가고 g 따라가고 f 따라가고 g 따라가면 첫 번째 거 3, 그 다음에 g 따라가고 f 따라가고 g 따라가고 f 따라가면 두 번째 건 5. 3 빼기 5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3번에 있죠. 8번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4, y자리에다가 y-2를 넣고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개해서 나온 게 바로 요 식이라고 하니까요. 비교해주면 바로 되겠죠. x쪽 전개하고요. y쪽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8이 a라는 거, 4는 b가 되고요. 그럼 c는 16 플러스 4 빼기 10이니까 10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거는 a랑 b랑 c의 합이니까 8하고 4하고 10하고 더해준 얼마? 22가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9번은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중에서는 좀 더 쉬운 쪽을 택해야 돼요. 어떤 게 쉬워 보여?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는 으로 고쳐가지고 y는 2x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문자 하나로 바뀌겠죠. 그거 그냥 바로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얘가 5고요. 전개하면 4x제곱 x 빼기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5다. 바로 없어져서 3x가 6이라는 거. 그럼 x가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 넣어줬을 때 y는 얼마다? y는 3인 거 되겠죠. 그럼 두 개 곱해준 거는 2, 3은 6이니까 1번. 10번입니다. 직선이 원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원의 중점. 여기서는 원의 중점 읽어주니까 1,0이죠. 1,0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인 r이다. 요거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1,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절대값 1 플러스 5가 들어가니까요. 요게 r이에요. 그럼 루트 5분의 6이 r이죠. 정리하면 5분의 6 루트 5다. 답은 2번이네요.
11번입니다. 전체 집합 102학 자연수 중에서 두 부분 집합 주어졌고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먼저 A가 홀수였기 때문에 그럼 A는 50개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문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쪽 부분, 즉 여기는 7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요것만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빠르게 14의 배수를 빨리 세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이 14, 7, 4, 28, 7, 6에 42, 7, 8에 56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14 계속 더해주면 되죠. 14 더하면 70, 그 다음 84, 그 다음에 98까지 이렇게 세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바로 세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에서 7개니까 전체는 57개. 5번이 답이네요. 12번을 보면은 세점하고 꼭지점 나오면 저는 일단 반사적으로 이 좌표를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려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A 잡고요. 0,4 B 대충 잡고요. 그 다음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있다. AC랑 BC가 같고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그러면 저는 대충 C를 어디쯤 잡을까? AC랑 BC랑 같은 요런 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B 해가지고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식으로 갔습니다. AC 길이는 루트 해가지고 A 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죠. BC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양변 제곱해가지고 안에 것만 비교하면 4A 플러스 4가 뒤쪽에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양쪽에 A랑 B랑 있을 때는 그냥 제곱을 다 없애주고 바로 이 식으로 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더 빠르게 하려면 이제 4단으로 다 약분한 다음에 식 정리해주면 편하겠네요.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B가 얼마다? 3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쓴 게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뭐가 0이에요? X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A가 0이다. 즉 A는 2다. 그럼 A 여기다가 넣어주면 B는 어떻게 된다? B는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5가 답이네요. 13번입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일단 가조건 읽으면서 저는 바로 위로 블록 그리고 꼭지점이 1,9구나 요거 체크했고요. 나조건 보니까 얘 접하고 직선과 평행하다. 그럼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이 9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0,9를 지난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0 넣고 y에다가 9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0이니까 바로 k가 얼마라는 거 9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직선의 이름이 이 친구라는 것까지 이미 알려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선 방정식까지 구했고 사실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F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을 뭐든 일단 놔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 A만 하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랑 지금 직선, 방금 구해준 2x 플러스 9라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얘를 같다고 놔줬을 때 해가 딱 몇 개만 나온다. 한 개만 나온다. 즉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근하면 떠오르는 D가 0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9, 9 똑같으니까 양쪽에서 빼주고요. 전개를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A가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2로 그럼 저는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거를 식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중근을 써줘야 되는데 D를 써줘도 되지만 저는 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바로 써줄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써주면 진짜 간단하게 A가 얼마라는 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나오겠죠. 혹시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 짝수 공식 꼭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어쨌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2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F2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 그럼 얼마다? 여기 있는 2분의 17이 정답이겠네요.
14번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실수로 틀렸던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일단 P랑 Q랑 주어졌을 때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일단 P는 그대로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X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쵸? 그럼 X가 바로 6과 마이너스 2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not Q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부등식 풀 때 양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3 다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3 빼기 K랑 K 플러스 3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해줬을 때 진리집합은 여집합을 써야 되죠. 이 진리집합을 비교를 해줬을 때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Q의 범위를 대충 이렇게 3-K부터 K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2와 6이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숫자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겠죠. 그거 다시 부등식으로 해보면요. 3-K가 2-2보다 작거나 같다. K 옮겨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6보다 K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공통범위 뭐예요? K가 5 이상이다 나오겠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세 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도 좌표평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을 했는데 B랑 C랑 사실 좌표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겠네요. 가족관 보니까 OA, OB가 수직이다. 그러면 OA 기울기랑 OB 기울기 구해가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그거 해주면 되겠죠. OA는 기울기가 1분의 3이고요. OB는 A분의 5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뭐? A가 마이너스 1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두 점 BC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좌표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즉 B의 좌표가 A, 5였으면 C의 좌표는 5,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B가 5고 A와 C랑 같아진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B가 5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A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5 된다는 거 해서 A, B, C가 이렇게 뚫리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구해야 될 거는 AC Y절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A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AC는 지금 A가 1,3이고요. C가 B, C니까 5,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빼주고 빼주면 4분의 마이너스 18, 즉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한 점 A 지난다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에 x 빼기 1 플러스 3 정리하면 2분의 9x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의 Y절편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친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 할 수 있겠네요.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A랑 B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기본함수인 Y는 X분의 K는 어떻게 그려져? 그렇죠. 2, 4분면과 4, 4분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되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A, Y축이랑 만나는 점이 B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C니까 C는 2, 1 이렇게 되겠죠.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A좌표, B좌표 구해야 되는데요. A는 X절편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인 거, B는 X좌표가 0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0은 X-2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2분의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2가 마이너스 K, X는 2-K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A좌표는 2-K,0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B가 나오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바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AC 기울기랑 BC 기울기가 같아진다 요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AC가 지금 요 친구랑 C가 2,1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가 얼만큼?
K만큼 증가했을 때 Y는 1만큼 증가한다.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B가 0,-2K 플러스 1이고 C가 2,1이기 때문에 X 차이는 2만큼, 그 다음에 Y 차이는 2분의 K만큼이 된다. 그럼 얘는 4분의 K가 되겠죠. 이거 두 개가 같아지니까 K제곱이 4라는 데서 K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K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쓸 수 있겠죠? 17번입니다. A가 음수일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등식은 x-a 제곱이 a 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해주면 되죠. x제곱 빼기 2a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x의 x-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데 0하고 2a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2a가 왼쪽, 오른쪽이 0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는 2a부터 0까지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도 풀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빼기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x-a,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또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해가 a랑 1이랑 두 개에서 나와요. a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왼쪽이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a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해가 b부터 b 플러스 1까지로 딱 1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제 같이 그려줬을 때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죠? 일단은 2a, a, 0, 1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거는 여기, 두 번째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공통 범위는 여기인데 여기가 1 차이가 나야 돼요. 아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 b랑 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 값의 합이었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정말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학 과목 3개, 그 다음 물화생지, 과학 과목 4개를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A, B가 7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하는데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씩, 그러니까 A도 3개, B도 3개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3개랑 B가 선택하는 3개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의 수는 1이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1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경우의 수를 나눠서 빈칸 채우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잘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이 아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학이든지 아니면 과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랑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다. 요거 보고 일단 나누는 경우의 수 따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3. 그러니까 어떤 게 겹치는가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과목 하나가 겹쳤어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A가 2개 선택하고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요게 이제 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가 겹치면 그거 빼고 수학 3개, 그 다음에 과학 4개에서 요거 하나를 겹칠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6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안 겹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중에서 2개 먼저 골라가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또 2개 고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6C 곱하기 4C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15 곱하기 6이니까 얼마다? 90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더 기다란 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도 또 굉장히 길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일단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물화생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 과목 중에서 A, B가 수학 과목 1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아까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 한 개가 겹쳐버리니까 이미 수학 과목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과학이 겹쳤기 때문에 수학 과목 한 개도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A, B 모두 수학 하나랑 과학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이미 둘 다 과학을 하나씩 선택했기 때문에 수학도 한 개, 과학도 한 개씩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과학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는 나머지가 이제 두 개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안 읽어보는데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요거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참고를 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빈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랑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명이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겠죠. 수학 중에. 자, 그럼 때 여기서 A랑 B랑 이미 과학이 하나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는 만약에 A가 수학을 2개 선택한다고 하면 과학 하나랑 수학 3개 중에 2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수학이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택한 나머지 1개, 그래서 얘는 수학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수학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과학을 하나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아까 하나는 겹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았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겠죠. 자, 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A가 수학을 2개 할지 아니면 B가 수학을 2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여기 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2, 2개 바꾸는 거.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가지가 나오겠죠? 나에 들어가는 건 18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다른 거는 빈칸이 3개나 나오는데 가랑 나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가가 지금 아까 90이었고 나가 18이었으니까 2개 더해주면 108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요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요게 이상이다.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x가 어떤이냐, 모든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어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값, 즉 특정한 한 값만 성립을 해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2차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랑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탐구를 좀 해봐야겠죠.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는가? x-4의 제곱, 요거 절반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n-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x는 4라는 점일 테고 2랑 5랑 대충 표시를 해보면 5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죠. 요 부분에서만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2차 함수 나왔을 때 다들 많이 풀어서 아시겠지만 요 극단적인 점, 맨 밑에 아니면 맨 위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둘 중에 뭐를 넣어야 될까가 고민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을 좀 나중에 하고 2랑 4를 둘 다 넣어봤습니다. 2 넣으면 4 플러스 n-16이 0 이상이기 때문에 n이 12 이상이다. n이 4를 넣으면 x에다 4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16 이상이다. 딱 봐도 누가 작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 친구가 더 작죠. 즉 이때는 어떤 때냐면 x가 2일 때 n이 12여도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n이 12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인데요.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되려면 요 x축이 어디 있는가 요게 중요한데요. 사실 요 위에 있을 때가 n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좀 위험 부담이 작아지는 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세 집합 x, y, z에서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가 주어지면 보통은 뭘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함수 대응표를 그려주면 좋겠죠. x, y, z 그 다음에 1, 2, 3, 4 표현을 해주고요. 2, 3, 4, 5, 3, 4, 5
전 이렇게 그려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가는 f는 1대1 대응이다. 즉 f 왼쪽 x에서 y로 가는 이 친구가 1to1 1대1 대응이라는 거. 하나당 하나씩 연결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x가 x랑 y 교집합에 있으면 즉 겹치는 원소인 2나 3이나 4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gx 빼기 fx가 1이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 차이가 1이 난다는 얘기예요. x가 2라면 어떻게 되죠? g2 빼기 f2가 1이다. 그 다음에 x가 3이면 g3 빼기 f3이 1이다. x가 4면 g4 빼기 f4가 1이다. 요거 때문에 아마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일 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g2가 즉 g2가 만약에 3으로 갔으면은 f2는 3보다 1작은 2로 가야 된다.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조건을 보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자, 얘네가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3, 4, 5기 때문에 그럼 얘는 2, 3, 4로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1밖에 없기 때문에 1이 5로 이렇게 가야 된다. 요 상황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이 친구 합성함수의 치역은 z이다. 합성함수는 여기 뒤에 거부터 읽어야 되죠. f합성 g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f합성 g면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즉 x에서 z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z 맞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5가 2 이상이다. 얘는 역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묻고 있죠. 근데 이 왼쪽에서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 이 함수값에 대한 건데요. 여기가 지금 z에 갈 수 있는 게 3, 4, 5밖에 없죠. 근데 아까 f로 보냈을 때 2, 3, 4는 여기 있는 2, 3, 4보다 항상 함수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3, 4, 5로 가면 선택될 수 있는 집단이 2, 3, 4밖에 없어요. 근데 f가 1대 1이라면 여기 5는 무조건 1이 가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역함수로 5를 보내면 무조건 1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어떻다? 니은은 틀리다는 게 되겠습니다. 니은은 f 역함수 5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틀리다. 근데 저는 이거를 딱 풀자마자 그러면 선택지가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너무 많은 게 제외가 되잖아요.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면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이 상황을 또 특이하게 줍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한 요거를 보면은 F3이 지금 뭐가 되냐면 F3은 3이죠. 그 다음에 G2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이 3보다 크다. 요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함수를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고요. 설마 기역 디귿이 답이겠지 기역만 답은 아닐 거야 하면서 좀 풀어봤는데 요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좀 많이 옛날과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1은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 맞게 F3이 G2보다 작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면 F3을 좀 작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F3을 먼저 그냥 2로 작은 걸로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F3이 2라고 하면은 G3은 2보다 1 커야 되니까 3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G2가 그 다음에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럼 G2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4로 보내보자. 그러면 F2는 당연히 3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남은 거 연결해주면 4가 4로 가고 4가 5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위에 써줬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함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F3이 어디로 가고 있죠? 2니까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G2는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F1은 5예요. 그러면 딱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F4랑 G2가 더해서 6이 되는가? 네, F4가 지금 4죠. 그 다음에 G2는 3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기 때문에 6이 아니죠. 그리고 디귿도 틀린 말. 그래서 기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통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같이 보면요.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여기에는 1부터 7까지, 11부터 17까지가 있고요. 앞좌석에는 23부터 25까지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규칙에 따라서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가 조건 보면요. 가는 좌석 번호가 24 이상이래요.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건 24나 25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되고요. B는 14 이하이다.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건 11, 12, 13, 14구나. 이렇게 체킹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거 하나 체크. 다에서는 5명의 학생 중에서 또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앞뒤로 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규칙을 빨리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냐예요. 즉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은 A가 2가지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A가 24일 때와 A가 25일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24에 앉는다고 했을 때 앉을 수 없는 자리는 바로 양옆자리. 1차이 나니까 못 앉고요. 그 다음에 10차이 나는 14도 못 앉겠죠.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24에 앉고요. 자동적으로 왼쪽, 오른쪽 못 앉고 뒤에 못 앉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좌석에 몇 명이 앉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4명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4명이 바로 옆에 이웃에서는 앉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여기 이렇게 띄어서 11, 13, 15, 17 이렇게밖에 못 앉아요. 왜냐면 바로 옆에 못 앉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B가 앉을 수 있는 게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B가 11이나 B가 13 이렇게 앉을 수 있는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만약에 B가 11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 친구가 이 세 좌석에 나눠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의 수는 몇이다? 3팩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가 이번에 13에 앉을 때에는 나머지 11, 15, 17에 3명이 나눠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 3팩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즉 A가 24번에 앉을 때는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A가 24일 때를 구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다. 스피디하게 지우개로 여기를 지워주고 A를 25에 한번 앉혀봅시다. 그러면 못 앉는 자리가 바로 옆자리, 바로 뒷자리 못 앉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 뒷좌석에 3명을 앉힐 것인가 4명을 앉힐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4명을 앉힌다고 하면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혀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이미 못 앉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 4명은 이제 절대 못 앉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자리에 무조건 2명을 앉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23번이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뒤에 13번이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앞좌석에 2명 앉히고요. 뒷좌석에 3명을 앉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B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B가 어디 앉을 수 있어요? 11, 12, 14. 그러면 B가 11이거나 B가 12거나 B가 13일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B가 11일 때는 한 친구는 14, 한 친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앉혀야 되니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자리 바꾸는 거 하니까 6이 12,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가 12에 앉을 때도 어때요? 12에 앉을 때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B가 12일 때도 몇 가지다? 12가지라는 거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어디 앉을 때? B가 14에 앉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친구는 11 아니면 12, 16 아니면 17 선택권이 각각 2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때는 총 4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가지에다가 친구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세 친구가 자리 바꾸는 거예요. A랑 B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6, 4, 2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여기서는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랑 48 더해줘야 되니까 60이겠죠?
22번입니다. 다항식을 x-2, 즉 1차식으로 나눈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리? 나머지 정리 바로 생각하셔야겠죠?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즉 이 다항식을 px라고 놨을 때 p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은 값이 나머지가 된다. 요게 나머지 정리였죠? 그러면 x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2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를 넣으면 2의 세제곱인 8에다가 2의 제곱 4 빼기 2, 4 해주니까 답은 얼마다? 8이라는 거 금방 나오겠네요. 23번입니다. 함수에 대하여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f 역함수 7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함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k로 놓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f 넘겨주면 7은 fk 이런 값이 되죠. 즉 어떤 k를 넣어주었을 때 7이 되는 그 k 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k를 식에다 대입해주면 루트 k-2가 5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k-2가 25여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다? 27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값을 k라고 놨기 때문에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7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2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자, 서로 이웃한다. 그럼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하나 취급해주면 되죠. 그런데 2와 2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생각을 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자들을 보면은 C, H, W, R, U, P 다 다른 문자죠? 그러니까 여기선 뭐만 생각하면 돼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6팩인 얼마다? 720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항식이 이 친구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주어진 이 식을 살펴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요 안에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줬을 때 이 친구가 여기 쏙 들어간다. 그래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와요? 즉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데 인수분해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공통인수.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양쪽에서 어떤 게 공통으로 있는지 봅시다. 플러스로 두 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를 잘 보니까 앞에도 x-1, 뒤에도 x-1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중심으로 공통인수로 묶어서 앞에 x-1로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1, x-1, 이 앞에 x-1 써주고요. 그 다음에 큰 괄호 해가지고 나머지 친구들, 즉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a에다가 뒤에는 b만 이렇게 남는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 이 친구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상관이 없겠죠. 즉 결국은 여기 뒤에 써진 이 두 식이 같다는 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전개를 해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왼쪽 전개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b죠.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기 때문에 뭐랑 같고 2 플러스 a랑 4랑 같고 즉 여기서 a가 2라는 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5기 때문에 a에다가 2 대입하면은 b는 얼마다?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가 2, b가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값은 3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뭐를 하는 걸 배웠어요? 요거를 뭘 해줘야 된다?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요거는 일단 감이 오시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죠? 보통은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차와 2차 요 식으로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를 1차식에서는 무조건 실근이 나오고요. 그쵸? 그럼 2차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실근 아니면 허근인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요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실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도 일단 실근이 하나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2차 방정식에서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해 공식을 써주면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가지고 해가 항상 쌍으로 나와요. 즉 이 뒤쪽에 있는 루트 있는 부분에서 허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면 무조건 실근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은 하나를 캐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었을 때 0이 되는가 이 값을 찾아가지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할 건데 x에다가 과연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물론 1, 1, 2, 2 이런 간단한 수를 넣는 게 이제 가장 이득이긴 한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방정식에 주어진 것 중에서 x 말고 다른 문자, 즉 누구? a에 주목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에 주목을 해주면 앞에는 플러스 a고 뒤에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딱 끝나겠어요. x에다가 1 넣어주면 a가 사라지겠죠. 그게 바로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x에다가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1부터 넣고 시작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을 넣어주시면 1-5 플러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딱 0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조립제법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써가지고 어떤 거가 남는가 1 쓰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a, 0 이렇게 하면 뒤에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일자로 인수분해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x-1 쓰고 x세제곱이 있으려면은 x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얼마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x제곱 생겼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5x제곱 채우려면 다시 마이너스 4x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a 만들어주려면 뒤에 플러스 a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바로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것도 연습해보시면 계산 속도 단축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인수분해까지는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를 구해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a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 방금 우리가 구한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 2개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실근이 하나는 나왔지. x는 1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실근이 2개가 되려면 하나가 중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중근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질 경우 중근하면 생각나는 거 d가 0이다 요거 쓰면 바로 나오겠죠. 또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d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a가 4라는 거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찾았는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a가 4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x-1, x-2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두 해가 1과 2가 중근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근, 어떤 근? x-1을 뒤에서 한 번 더 갖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위에서는 x-1, x-2의 제곱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는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되기까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인수분해가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가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번에 잘 떠오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문제 통해서 내가 습득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로 한번 해볼게요. x-1이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1 빼기 4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3이다. 요게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x-1 제곱 x-3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가 x는 1, 1이 중근이고요. 그리고 3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실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4와 3을 더한 얼마?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두 점 PQ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일단 P랑 Q랑 교점인 거 확인하고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1이다. 이 X좌표가 1이다.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K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점은 주어진 두 식을 어떻게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나오는 X좌표 그게 바로 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두 식 한번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식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3X 플러스 K라는 식이죠. 한쪽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K 값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PQ의 X좌표를 구할 순 없지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뭘로 넣으면 좋냐면 X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K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놓은 거는 P의 X좌표와 그 다음에 Q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조건, 뭘 알고 있죠, 지금? 1대2로 내분한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내분점이 사실은 좌표가 X좌표, Y좌표 있을 땐 둘 다 쓰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X좌표만 주목을 하면 돼요. 내분점도 X좌표만 주어지고 있죠. 그럼 공식 이용해서 쓰면은 1대2 내분점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 써주고 PQ를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랑 Q 좌표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1에다가 베타, 2에다가 알파 곱한 요 값이 1이라는 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 정리하면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기 때문에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3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두 식을 잘 보아하니까 왼쪽의 좌변은 지금 알파만큼 더해지고 있고요. 우변은 2만큼 빠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베타는 뭐가 된다? 바로 더해서 5가 되는 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K가 곧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K는 얼마다? K는 14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뭐 연립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4네요. 2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조건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가는 A가 3, 4, 5,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 2, 4다. 얘는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과 2와 4다.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다 그려놓으면은 U 그리고요. A랑 B는 어떤 포함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3, 4, 5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에 이제 같이 3, 4, 5가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1과 2와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랑 A랑 겹치는 부분, 즉 어디에? 요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4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나머지 3과 5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켜주면 가 조건이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넣은 원소가 누가 있죠? 그렇죠. A 교집합 B의 바깥쪽에 1과 2와 4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밖에 못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과 2를 넣어주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U의 모든 원소가 1, 2, 3, 4, 5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가 조건은 끝났고요. 나 조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은 x가 u의 부분집합이고 요게 부분집합 기호죠. 그 다음에 nx가 1이다. 요건 무슨 말이에요?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즉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x,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요 친구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지금 u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u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 뭐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x를 잡아주면 되는데 1과 2는 아직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x를 그냥 3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x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b를 빼준 걸 살펴봐야 되는데 a 합집합 x는 지금 3이 그대로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나 마나 a-b가 된다. 그러면 차집합 위치 알고 계시죠? 어디예요? 여기 제가 빗금 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4라는 원소 하나만 갖게 됩니다. 즉 이 친구의 원소 개수가 하나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x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3 말고 4랑 5일 때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5는 3이랑 위치가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a 합집합 x를 해줄 때 x가 5라고 하면은 여기가 다시 또 그대로 a가 되니까 얘랑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x가 4일 때도 마찬가지로 4도 a에 속해 있기 때문에 a에 속해 있으면 이게 또 반복이 돼서 4만 남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다. 이렇게 또 바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x가 1이랑 2일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가 1일 때는 a 합집합 x-b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1은 a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1, 3, 4,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b를 빼요. b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지금? b에는 3과 5가 있고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원소가 일단은 빠져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빠지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여기 들어가게 되는 원소가 있죠. 어떤 원소? 지금 4는 b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a-b를 해줬을 때 a 합집합 x-b를 해줬을 때도 4는 무조건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4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럼 원소 개수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4만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 같이 써주고 있는 누구? 1도 여기에 똑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1은 b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의 위치는 이렇게 b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1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또 실마리가 풀릴 것 같죠? 지금 이제 x가 2일 때를 봐주면 되는데 2도 사실은 1과 같은 처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a 합집합 x에서 b를 빼줬을 때 여기가 이제 지금은 2, 3, 4, 5가 되는 건데요. b에 지금 1, 3, 5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똑같은 거는 3, 5 빠졌죠. 그리고 4는 무조건 여기 바깥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2도 어디 있어야 된다. 2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여기 안에 딱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B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B라는 집합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B라는 집합은 1, 2, 3, 5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B의 모든 원소의 합이기 때문에 1, 2, 3, 5를 더한 얼마가 답이다.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원이 하나가 주어지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바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일자로 x축이랑 y축 그려놓고요. 대충 점을 찍어서 해봅시다. 일단 원의 중심이 a, -a고 반지름이 3a잖아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 -a 대충 잡고요. 그 다음에 3a가 반지름이려면은 위로는 두 칸 더 올라가야 되니까 2a까지 이렇게 가야겠네요.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또 요점, 오른쪽으로는 요점. 대충 요 정도로 해가지고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아하, 원이 좀 잘 그려졌죠? 요새는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원도 잘 그려주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야 얘를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정확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점을 A랑 B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정도가 A랑 B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어보면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의 개수가 3개일 때 세 점을 P1, P2, P3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이렇게 그림을 작게 그려가지고 이 상황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랑 B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와 있는 가운데 어떤 P점을 잡았을 때 넓이가 같아지는 점이 딱 3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원은 여러분 잘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P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P점이랑 어떤 점을 잡아야 또 원의 넓이가 같아질까요? 그렇죠. 이 가운데 선에 대해서 대칭인 요 P'을 잡으면 얘가 이렇게 넓이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이 위쪽 부분에서도 얘랑 넓이가 같게 되려면 여기에 또 대칭되는 요 점을 잡아주면 얘가 넓이가 두 개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홀수개가 나오겠는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 P점의 개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무조건 이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딱 여기 한 점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딱 짝수가 안 나오고 홀수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P점의 개수가 3개만 된다는 데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P1을 어디다 잡아주면 좋냐면 가장 위에 요점을 P1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요 넓이가 8루트 2가 되면서 P1은 하나만 위쪽에 생기게 되고 P2와 P3는 요 뒤쪽에 아래쪽에 2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2A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설명한 이유인데요. 이거를 그림만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도 요 2A를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P1과 상관없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다? 이 A와 B점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살짝 지우고 A점, B점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을까요? A랑 B는 지금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Y에다가 뭐 넣으면? Y에다 0 넣으면 A와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a제곱 플러스 a제곱이 9a제곱이다.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슬프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사용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짝수 공식으로 바로 쓸게요. 짝수 공식 안 되는 친구들은 바로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지금 기준이 어디예요? 자, 지금 여기가 기준이 x는 a이기 때문에 a에서 지금 2루트 2a만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2루트 2a만큼 왼쪽으로 간 요게 각각 a랑 b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루트 2a가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A랑 B 좌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빨간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요게 이제 8루트 2라고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분해 볼게요. 약분하면은 4루트 2a제곱이 8루트 2다. 즉 a제곱이 2가 되어서 a는 얼마다? 양수기 때문에 루트 2만 가진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형 P1, P2, P3의 넓이 S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P2와 P3의 좌표를 알아봐야 되는데 P2와 P3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A, B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또 얼마가 돼야 돼요? 높이가 마찬가지로 또 2A가 돼야 같은 넓이를 가질 거 아니에요. 밑변은 지금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면 높이가 2A가 되도록 하는 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좌표가 하나가 P2가 되고 하나가 P3가 될 건데 그럼 P2는 어떤 게 되냐면 어떤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A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P3도 어떤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a가 돼야 돼요.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x-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제곱이 9a제곱이죠. 여기서 y좌표가 마이너스 2a여야 되니까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이 9a제곱이다. 어디서 많이 본 방정식 아니에요? 아까랑 지금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이야? 여기서 구한 게 바로 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구했던 요 x좌표가 이 친구들의 각각의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A에 있는 요 좌표를 쭉 떨어뜨렸을 때 A에 있는 좌표를 쭉 떨어뜨렸을 때 얘가 P2가 되고 쭉 떨어뜨렸을 때 얘가 P3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길이가 얘랑 똑같이 된다. 요것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P2와 P3 얘 길이가 쭉쭉 연결을 해줬을 때 얘가 그대로 4루트 2a를 받기 때문에 높이만 몇 배가 된다. 높이만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넣어서 계산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원래 있던 이 P1, A, B의 넓이의 2배가 바로 S가 된다. 다시 말해서 S는 16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높이만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A가 지금 루트 2, S가 16루트 2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한 건 얼마다? 3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30번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라고 해서 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딱 보니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나중에 이제 기본형으로 좀 나타내가지고 어떤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는가 그거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가 보통 이렇게 30번에서는 그 주어진 fx를 약간의 식을 변형해가지고 주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값을 이용한다든지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 g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t. 직선 y는 t라는 건 뭐예요? y축이랑 평행한 어떤 t를 지나는 이런 함수죠. 즉 가로로 평행한 요거랑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ht라고 했을 때 상수 k에 대하여 요 식을 만족시키는 거. 여기서 사용된 문자에 대해서 이제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선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어진 여기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이 친구는 뭘까요?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집합은 t의 모임입니다. 어떤 t냐면 ht가 1인. 즉 아까 ht가 g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그 t들을 다 모아놓은 게 오른쪽 요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에를 보면은 요게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t가 마이너스 9에서 8 이하 이때 또는 k 이상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대충 들어오셨죠? 그러면 fx 한번 따져보면서 그래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식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꼴로 고쳐줘야겠죠. b에다가 x-a로 묶고 그럼 뒤에 플러스 ab가 붙으니까 최종 정리해주면 여기 위에 ab 올라가고요.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를 평행이동하기 전에 기본함수는 뭘까요? 기본함수는 저는 이제 y는 x분의 ab 이런 거를 기본함수라고 부를 건데요. x분의 ab를 그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부호가 중요하다? 지금 주어진 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이 아니다. 요거까지만 위에서 지금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b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기본함수를 그릴 때 b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b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기본함수는 1, 4분면과 3, 4분의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b가 만약에 0보다 작을 경우는 a, b가 곱해진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 기본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붙은 거 보니까 기본함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점근선이 x는 a, 그 다음에 y는 b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토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야 gx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토대로 한번 fx를 조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제가 X축, Y축까지 그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점근선, 지금 X는 A랑 Y는 B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참고해가지고 기본 함수를 옮겨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가 0보다 클 경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X는 A가 0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Y는 B도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B가 0보다 큰 거를 아마 안 그렸을 거예요. 왜냐면 30번 같은 문제다 하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순서에 따라서 B가 0보다 큰 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fx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gx잖아요. gx식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예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그쵸?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에 맞추면은 점근선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점근선은 x는 a였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로 점근선이 바뀌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이니까 점근선이 y는 b 플러스 a가 돼요. 왜냐면 기존의 점근선이 여기 x는 a, y는 b였기 때문에 이걸 평행 이동해주면은 이렇게 점근선이 바뀌거든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새로 또 그려봐야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라고 하나 선을 긋고요. 요거는 다 이제 일단은 대충 그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a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점근선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데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fx, 즉 요만큼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a 이상일 때는 새로운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 방금 우리가 그려준 거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 x가 a보다 작을 쪽에는 요거 기존의 fx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큰 쪽에서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ht라는 요 친구였죠. ht는 y는 gx라는 요 친구와 그 다음에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 즉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다 무조건 하나에서만 만나겠죠. 왜냐면 방금 우리가 그린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든 다 하나만 여기는 만나는 거예요. 직선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여기서는 공백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ht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점부터 이 점 밑에까지 점근선 바로 위에까지는 또 한 점. 그 위에는 하나도 안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주어진 이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까지만 일단 한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음수 부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하에서는 한 점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b 미만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는 다 지금 ht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t가 b보다 작은 요 부분이 전체가 이제 요 ht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위에랑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0보다 큰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예견했던 b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될 건데요. 이것도 점근선 한번 표시하면서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x는 a, y는 b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x는 a라는 점근선 하나 있고요. y는 b는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를 그리려면 새로운 점근선 요거 두 개 더 필요했었죠. x는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a인데 b 플러스 a가 사실은 지금 y는 b라는 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b랑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해보다가 안 되면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x를 그려주면은 x는 a, x는 b 요 점근선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점근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요 검정색으로 지금 진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x가 a 이상일 때는 새로운 그 함수를 따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HT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Y는 T라는 이 가로로 된 직선을 그어봄으로써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점근선이 Y는 B이기 때문에 Y는 B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에서 만나고 어디서부터는 또 한 점에서 만날까요? 그렇죠. 여기 이 점근선 바로 위쪽 부분 여기부터는 이제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되는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겠죠. K 이상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K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선생님 좀 이상해요. 여기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딱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 만나는 요때 밑에부터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그 구간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간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사이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HT가 되는 범위가 B보다 크고 여기를 뭐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할까요? B'이라고 하면은 여기 B부터 B' 전까지 즉 HT의 B부터 T B' 전까지 이렇게 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T 범위 확인해보면 여기가 다 등호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살짝 여기서 당황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의 맹점이 항상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번이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럼 2번 그래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저게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점근선의 위치예요. 이 점근선이 사실은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Y는 B 플러스 A라는 점인데 이게 위에 있을지 아니면 밑에 있을지 뭐 X축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서 지금은 이 상태일 때 조금 안 맞았어. 그러면 좀 내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아까 점근선이 위에 있을 때 잘 안 됐으니까 점근선을 한 건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근선이 이제 Y는 B 플러스 A가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fx 그려주면은 x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gx는 아까 위에 그린 거랑 잘 참고를 해보시면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점에서 하나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는 거 대충 얘가 요런 식으로 가야 밑에서부터 딱 잘려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한 점만 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 점이 되고 여기는 두 개의 점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는 두 개의 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K는 이 점근선을 지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그림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 직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K가 되면 돼요? 여기가 딱 K가 되면은 K부터는 위에서 하나의 점만 만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여기 Y는 B 플러스 A 요 친구가 이제 K가 되겠구나. 여기가 K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시작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잘렸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범위겠구나. 요거를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 조건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사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음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이 어디서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9라는 요 점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요 점은 이 새로운 함수에서 된 거기 때문에 gx에서 요 부분에다가 어떤 값 x에다가 a를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g에다가 a를 넣어준 값, 즉 f3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다. 요거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이너스 8은 어디서 되는 거냐면 요 점근선에서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b가 바로 뭐라는 얘기?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식에다가 넣어가지고 a 계산하면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a를 넣어주면
2a분의 b의 3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다. b가 지금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계산 잘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 그러면 a가 3이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구다? k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누구였죠? a 플러스 b였습니다. k가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k 값은 얼마라는 거? k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답만 구해주면 되겠죠. a가 지금 3이고 b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k가 아니라 g 마이너스 k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k가 방금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g 5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g에다가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가 3이니까 3보다 큰 쪽 요거를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5 넣어주고 여기가 6, 3이니까 결국은 f 11 플러스 3을 물어보는 값이네요. 자, fx 구해서 넣으면 되겠죠? fx가 지금 x-3분의 g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요 친구죠. f11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결국 g5의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192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